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밥 한 줄에 7,500원 주고 사 드셔본 적 있으세요? 우동 한 그릇에 7,500원, 라면은 6,500원.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?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 뒤에 숨겨진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횡담도 휴게소의 라면 가격, 전국 평균보다 무려 58.5%나 더 비쌉니다. 이건 그냥 뭐 좀 비싸네?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잖아요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도대체 뭐가 이렇게 엄청난 가격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?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는요, 바로 우리가 내는 그 음식값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휴게소 중 한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게요. 여기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심장부 횡담도 휴게소입니다. 1년에 1,000만 명 가까이 다녀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곳이죠. 게다가 섬 위에 있어서 주변에 다른 경쟁 상대도 없어요. 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라면만 그런 게 아닙니다. 김밥은 거의 40%, 우동도 36%나 더 비싸죠. 그러니까 여기선 비싼 게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판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. 이 문제가 단순히 한 휴게소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매출 제일 높은 휴게소 몇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. 자, 여기 우리나라 휴게소 매출 톱 클래스들이 있습니다. 전국 1, 2위를 다투는 덕평과 횡담도, 그리고 상위권인 마장휴게소. 이름만 들어도 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곳들이죠. 그런데 말이죠,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나가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이 휴게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. 한 회사가 이 세 곳을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. 바로 맥쿼리라는 호주계 사모펀드입니다. 이 회사는 보통 공항이나 도로, 터널 같은 사회 기반 시설, 즉 인프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걸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. 맥쿼리가 우리나라 휴게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2014년입니다. 횡담도랑 덕평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마장 휴게소 운영권까지 인수했죠. 그리고 이 계약 짧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2026년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요. 아니, 그럼 맥쿼리는 대체 어떻게 이 휴게소들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, 그것도 아주 높은 수익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걸까요? 비결이 있겠죠? 바로 그들만의 수익 보장 공식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 공식의 심장부에는 최소 임대료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합니다. 휴게소 운영사는 맥쿼리 측에 임대료를 낼 때 미리 정해둔 고정 임대료와 그 해 올린 매출의 일정 비율, 이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하는 계약이에요. 자, 이걸 보세요. 휴게소 운영사는 예를 들어 고정 임대료 100억을 내거나 매출의 24%를 내야 합니다. 핵심은 맥쿼리는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가져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많이 받고, 혹시나 장사가 안 돼도 최소한 받아야 할 돈은 보장받는, 말 그대로 맥쿼리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. 이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는요, 실제 소송 내용을 보면 확 와닿습니다. 한 운영사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졌을 때도 이 계약 때문에 수십억 원의 최소 임대료를 꼼짝없이 내야 했다면서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. 자, 그럼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금융 구조가 어떻게 돌고 돌아서 우리가 내는 김밥 한 줄 가격이 되는지, 그 비용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. 맥쿼리 측이 이 계약을 이용해서 아주 높은 임대료를 딱 정해버리는 거죠. 시작부터 압박이 들어갑니다. 그럼 두 번째 도미노가 따라서 넘어지겠죠. 이 어마어마한 임대료 압박을 받은 운영사는 어떻게 할까요? 그렇죠. 그 부담을 고스란히 휴게소에 입점한 가게들한테 넘기는 겁니다. 바로 수수료를 올려서요. 이제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. 가게 사장님들은 정말 죽을 맛인 거죠. 매출의 30에서 40%나 되는 돈을 수수료로 내야 하니까요. 이걸 감당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?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도미노는 바로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소비자들에게 와서 쓰러지는 겁니다. 이 모든 복잡한 구조의 최종 비용은 결국 여러분과 제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되는 거죠.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고속도로는 우리 모두의 공공재산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이런 민간 기업이 마음대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? 대체 누가 이걸 허락해 준 걸까요?
이 구조로 맥커리가 지난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 한번 보세요. 무려 2,079억 원, 2,000억이 넘습니다. 이건 뭐 휴게소가 아니라 그냥 현금 인출기를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죠. 이 모든 계약과 거래, 그 열쇠를 쥐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. 바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입니다. 법적으로 도로공사가 오케이 사인을 안 해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. 자, 여기서 양쪽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섭니다.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도로 위의 휴게소를 어떻게 사모펀드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줄 수 있냐?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본다. 이렇게 얘기하고요. 반면에 도로공사 입장은 좀 다릅니다. 그때 그 휴게소들이 망하기 직전이라서 이용객들 불편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.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의 자산과 거기서 발생하는 개인의 이익, 그 사이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그어야 하는 걸까요? 어쩌면 이건 여러분이 다음 휴게소에서 사 먹을 7,500원짜리 김밥 한 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아주 무거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.